자, 생물 다양성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 1점짜리는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여기서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유전적 다양성은 서로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 네. 그 다음에 2번 표는 군집 가와 나에서 식물종 A부터 D의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중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군집, 그러니까 종 수도 많아야 되지만 분포가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더 높으니까 여기서는 어디가 더 고르게 분포합니까? 가가 더 고르게 분포를 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의약품 원료로 이용되는 생물이래요. 주먹은 보통 항암제, 버드나무는 살리실산이라고 해서 해열제, 아스피린을 만들고 푸른 곰팡이는 항생제를 만들죠. 이것 중에서 푸른 곰팡이는 항생제의 원료고 항암제는 바로 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생물 다양성 보존과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자, 천적이 없는 외래종을 도입을 하면 토착종들 다 말살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능 2점짜리 질문에서 자, 3번 한번 봅시다. 가는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를,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는 종 다양성인데 나는 A의 예를 나타냈으니까 같은 기린종끼리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는 뭐겠습니까? 종 다양성이겠죠. 종 다양성. 이게 종 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B는 종 다양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한 생물종 내에서 나타난다.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A가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멸종할 확률이 더 낮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개체 유지가 개체군 유지가 용이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B가 높은 생태계일수록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가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4번.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 가부터 다에 서식하는 식물종 A부터 C를 나타냈고요. 표는 종 다양성에 대한 자료래요. 자, 면적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은 종 A가 넷, 종 B 하나, 둘, 셋, 넷. 얘가 제일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네요. 자, 그죠?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물종 다양성은 당연히 여기서는 너무 A종이 많으니까, 그죠? 자, 가가 나에서보다 높다. A의 개체군의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이걸로 구해주는데 A의 개체군의 밀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A는 여기가 훨씬 더 개체수가 많으니까 나에서가 높아야죠. 다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은 같은 종이니까 종이 다른데 같은 개체군을 이룰 수는 없어요. 여기서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군집.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두 생태계 가와 나에서 먹이사슬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가는 지금 되게 먹이사슬이 단순하고 나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가에서 뱀이 사라져 버리면 매도, 그죠? 먹이가 뱀밖에 없으니까 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나는 가보다 종 다양성이 당연히 높죠. 그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의 유지는 서로 당연히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종이 다양해야 먹이사슬이 복잡하고 그래야 생태계가 더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3점짜리 에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영양염류가 유입된 호수의 식물성 플랭크톤 군집에서 전체 개체 수, 종수, 종 다양성과 영양염류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자, 보면
일단 종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요. 그러니까 종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영양 염류가 유입된 시점부터 해서 일단 전체 개체수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개체수는 늘었다는 소리는 먹이가 풍부하니까 개체수가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연히 개체수가 늘면서 영양염류 농도는 주는데 종 다양성이 초반에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종 다양성은 줄었지만 전체 개체수는 늘었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특정 개체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구간 1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종이 있다. 네, 당연히 있겠죠. 그죠? 전체 개체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더 균등하다. 전체 개체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국에는 종 다양성이 어디가 더 높냐라고 봐야 되는데, 구간 1하고 구간 어디하고요? 2하고 보면은 종 다양성은 어디가 더 높아요? 2에서가 더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얘는 틀렸고, 종 다양성은 동일한 생물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종 다양성은 동일한 생물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건 종 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저거는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만 맞게 되겠죠. 자, 이제 4번 한번 같이 봅시다. 다음은 식물군집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에 서식하는 식물종 A부터 D의 개체수는 표와 같대요. 자, 보니까 대략 아래가 조금 더 균일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서식지의 면적은 니은이 기억의 2배랍니다. 그럼 얘가 S가 되면은 니은은 ES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밀도는 기억하고 니은에서 같대요. 근데 밀도라고 하는 게 면적분의 개체수에 해당이 되니까 면적이 2배니까 밀도가 같으려면 개체수도 2배가 있어야 되겠죠. 기억에서 C의 상대 밀도는 40%래요. 자, 그러면 D의 개체수를 N이라고 치면 원래 상대 밀도를 구해줄 때는 각각의 밀도를 구한 다음에 자, 밀도 합분의 D의 밀도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분모가 다 S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체수만 갖다 따져줘도 돼요. 자, 그러면은 다 더해주면 8 더하기 8, 12, 28 더하기 N이죠. 28 더하기 N분의 D의 밀도가 N에 해당이 되니까 곱하기 100 해줬었을 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42, C구나. C면은 12 곱하기 100을 해줬었을 때 얘가 40%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N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3 이렇게 되니까 30은 28 플러스 N에 해당이 되니까 N은 개체수가 2이죠. 따라서 여기 있던 얘는 2에 해당이 될 거예요. 서식하는 식물 종수는, 그렇죠, 일단은 종수는 기억하고 니은에서 똑같아요. B의 상대 밀도는 기억하고 니은에서 같다. 자, 일단은 밀도는 같은데 상대 밀도가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30분의 B죠. 8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개체수가 이거 더해지면 30, 60분의 16이니까 개체수 2배, 둘이 똑같네요. 따라서 밀도는 서로 같고요. 식물 종 다양성은 좀 더 고르게 분포하는 거는 니은이니까 기억이 니은에서보다 높다는 틀렸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방형구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방형구 문제 5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면적이 같은 지역 가와 나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여기서 식물 군집의 종 다양성이 가보다 나에서 높대요. 그럼 일단 한번 개체수부터 한번 세봅시다. 자, 여기서 종 A 클로버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그 다음에 B가 보라색 스페이드 같아요. 그쵸? 보라색 스페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C가 요 동그라미죠. 그쵸?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D가 총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개체수는 25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스페이드 A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A.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B. 예, 종 B가 여기서 몇 개가 있냐? 하나, 2개 있네요.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를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가 몇 개가 남아 있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4개가 들어가 있으면은 총 합쳐가지고 얘도 25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종 A의 상대 밀도는 25분의 6. 그 다음에 나는 25분의 6. 서로 어떻게 됩니까? 네, 같죠. A의 개체수 자체가 같으니까. 가에서 종 C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 다양성이 가보다 나에서 높다고 했으니까 얘가 나고 얘가 가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C의 개체수가 더 많아지면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될 거고, 나에서 개체군의 밀도는 D가 B보다 더 작죠. 개체수가 적게 나타나게 되니까. 자, 다음에 7번 봅시다. 표는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낸 것인데요. 기억하고 니은은 외래종에 도입하고 남획 중에 하나래요. 자, 천적이 없는 요게 외래종의 도입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은 남획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보면. 자, 로드킬이 발생한다는 서식지 단편화에 따라서 서로 이동 통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로드킬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기억은 먹이 그물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외래종의 도입은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바위에 덮인 이끼층을 나누기 전과 서로 다른 형태로 나눈 모습을 나타난 거래요. 얘는 연결될 수 있는 이동 통로가 있고, 얘는 중간에 어떻게 돼요? 이끼가 제거가 돼 버렸잖아요. 일정 시간 후 소형 동물 종의 수를 조사를 했더니만 가에서는 100%, 나에서는 86%, 다에서는 59%. 그러니까 이게 서식지가 단편화돼서 이동 통로가 단절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개체수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대책으로, 그렇죠,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해주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도로 건설이나 택지 개발로 인해 종 다양성이 서식지 단편화가 되니까 감소할 수 있고, 서식지 단편화는 생태계 평형 유지 능력에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생존율 자체가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네요.